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인사도 좀 오락가락 가락오락하고 하게 됐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체제가 안착하는 분위기이고요. 지금 한 거의 뭐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친정 체제가 좀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성적을 대학 성적으로 매긴다면 A 제로 정도? 예.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색깔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있죠, 최고위에. 음. 그다음 장동혁 최고, 그다음에 진정호 최고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처럼 내치는 거. 이거 그 이준석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함으로써 지도 체제가 무너지는 것. 그때도 사실은 규정을 막 바꾼 거예요. 그런 규정도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버티니까 결국 그때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2명 이상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에서 뭐 등등등등 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무력화시킨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연히 이제 김종혁 이분이 될 거라고 예상들 했는데 없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제 정책위 의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위 의장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4대 4인데 이 정치위 의장을 누구를 시키냐에 따라서 4대 5가 될 수도 있고 5대 4가 될 수도 있는 총 9명입니다. 그렇죠. 총 9명 중에서. 그런데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서 원래는 뭐 정점식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임기 다 채울 것이다. 당원의 임기 규정이 있다. 그다음에 아울러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를 갖다 견제하는 얘기를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애매모호했죠.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하나의 결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를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뭔가 결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발언이 있었고요. 네. 예상외로 쉽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제 됐고 사실은 이분이 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개파색이 뚜렷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책적 능력도 있고 이전까지 그쪽 일종의 정책통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을 딱 앉혀놓으니까 반발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표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표결로 가면 그때는 진짜 참 밖에서 볼 때 안에서 볼 때 참 보기 안 좋은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죠. 볼성사납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표 체제가 지금 방금 출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죽을 걸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그냥 박수로 만장일치로 그냥 관례대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싱겁게 끝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가 된 겁니까? 예. 자기 체제는 굳혔고 안착을 한 겁니다. 안착을 했고 그다음에 박수를 치고 통과시킨 걸 보니까 이제는 슬슬 무게중심이 이제 친윤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으로. 친한으로 넘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지는 해거든요. 지금 중천에 떴는데 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유리한 국면들이 펼쳐질 거고 지금은 이제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서서히 이제 대세에 또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하나 남은 과제는 뭐였습니까? 통합이라는 게 지금 남아. 통합입니다. 변화, 통합. 네. 통합이라는 게 남아 있고 지금 당의 직전까지 당의 주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당에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당을 갖다 이끌어왔던 중진들, 그다음 다선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이 당을 갖다가 끌고 온 건 우린데 어디서 딱 보니까 그냥 검사하다 딱 들어와가지고 당을 딱 차지해 버렸네. 그다음에 사실 정치 촉자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불만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려 또는 경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금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이분이 벌써 6선이더라고요. 6선입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이분은 뭐 한동안은 친윤으로 알려졌다. 나 친윤 아니야라고 했는데 사실 여전히 친윤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주호영, 뭐 권영세, 윤상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에서 나름대로 명망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경쟁했던 윤상현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오찬을 할 거고 그다음 8일에는 또 4선 이상 의원들 모두 모아놓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술을 안 먹는다. 사람들하고 밥을 잘 안 먹는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좀
무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 반한 감정을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뜨리는 것. 쉽게 말하면 일종 신고식이에요. 아하. 제가 신임 대표입니다. 신임 예. 대표입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 한편으로 뭐냐면은 두 가지죠. 당은 변화해야 된다. 3분의 2였고 3분의 1은 그래도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민심 수습 그 총선 당 대표 선거에서 드러난 그 민심을 나름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A0를 줬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방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변화와 쇄신의 방점을 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오찬 정치를 통해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 거고 예.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안착하고 있다. 그래서 예. A0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작점에서 진중근 교수는 A0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 8월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지도 체제를 하고 또 회의도 가지고 중진들과의 또 소통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친윤과의 차별. 기존의 이 국민의힘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5천만 명의 문법으로 이야기했던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변화의 방점을 뒀는데 여러 예. 가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거냐 이거잖아요. 예.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민생 정책 음. 그 드라이브를 아마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 투자세 뭐 이런 거, 아하. 금투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을 좀 압박하고 있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너희들 말이 좀 다르다. 얘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쟤는 저라고 얘기하는데 입장 좀 통일해서 통일된 입장을 갖고 와라. 이거 굉장히 특히 이제 지금 주가 막 폭락하고 막 이런 상태 예. 있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민생 의제들을 계속 던질 겁니다. 예, 민주당을 향해서. 그럼 그것과 이제 뭐가 대비가 되는 거냐면 민주당에서도 물론 중도층을 향해서 중도층으로 쉽게 말하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던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예. 세 같은 경우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던진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게 반발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반발이 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대여투쟁, 그 강성투쟁 이것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정책 의제가 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그렇게 할 때 계속 이렇게 대여투쟁, 뭐 탄핵, 뭐 특검, 뭐 청문회, 뭐 국정조사 막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할 때 민생 의제를 던져서 아하. 아젠다를 선점해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할 것 같고 또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당의 쇄신의 문제인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지구당 부활 아하.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조직부총장이 정성국 의원 이분이 아마 그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된 것이 사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일단 현역 프리미엄이 생겨버리거든요. 현역 프리미엄이 생겨가지고 물갈이가 잘 안 되는 측면, 당의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측면들. 왜냐하면 신규 시장에 들어오는 진입을 할 수 없는 시장 진입 자체가 사실 예.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걸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그런 조직된 당원들이 있어야지 온라인에 이제 극우 유튜버니 이런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여기서 제어가 되거든요. 통제가 딱 됩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뭐 대의원이니 뭐니 다 없애버리고 예. 이게 그냥 완전히 강성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냥 당의 입장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 이걸 막기 위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조직부총장이 들어왔으니까 임명을 했으니까 아마 그걸 하라고 시킨 걸 같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인재 영입이 이걸 갖다 상서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인재 영입에는 보통 언제만 했습니까? 선거 무렵이죠. 그게 아니라 상서화 한 번씩 하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냐면 세 가지 일석삼조인데 하나는 이제 당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인물을 계속 영입을 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당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친윤과 지금 친한의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얘기는 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외연 확장 문제예요. 친윤들은 항상 보수 정체성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진중권도 빨갱이고 얘도 빨갱이고 다 배제하는 거죠. 얘도 빼고 얼치기 얘도 좌파. 빼고 네. 얼치기 좌파니 뭐니 다 빼고. 예. 그럼 누구랑 정치해? 지들끼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갖다 영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영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 뭔가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쟤들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한동훈 같은 사람도 좌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자기들 기득권 챙기는 방법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또는 다양한 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외연 확장이 되는 데다가 예.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한동훈 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가 다 당의 지금 기반이 확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체제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석삼조예요. 아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예. 남은 과제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요번에도 이제 뭐냐면 그 친윤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뭐냐 네 사람 나 심지 않았느냐 팽평한다더니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친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일보에서도 또 그렇게 컬럼을 썼더라고요. 예.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만 남았다. 아하. 그래서 탕평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친윤 진영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눈에는 이게 사실은 결국 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딱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원래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자칫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자기 사람만 쓸 필요는 없어요. 예. 자기 사람만 쓸 필요는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계파 같은 거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럴 뿐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계파는 내가 안 만든다 그래서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안 만들고 안 생겼어도 밖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다만 이제 코드는 뭐냐면은 그 기존의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계파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 자질, 그 다음에 적성 또는 거기 적절성, 그 직무의 적절성 이런 걸 가지고 아마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도는 좀 덜하지만은 정도는 아마 훨씬 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든다 하더라도 계파는 생기기 마련이고 설사 예. 계파가 안 생겼어도 밖에서는 계파라고 부른단 말이죠. 지금도 뭐 팬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을 거치면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투표의 적극성도 현저히 떨어졌고 무려 25%. 그러면 4명의 등록 당원 중에 1명만 투표했다는 거고요. 실제 호남에서의 이재명 득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물론 아주 높지만 더 떨어진 정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호남의 경고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호남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일단은 어대명. 그다음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다음 확대명 확실히 예. 대표는 이재명이다. 9대0 이제는 이야기했습니다. 9대명이죠. 90% 예. 이재명이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아. 국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때도 한동훈이 이길 거라고 대충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딱 남는 게 뭐냐면은 저들이 결선 투표까지는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게 하나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걸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뭐 어디서 뭐 했다는데 관심도 없고 예. 뭐 이렇게 줄줄줄줄 약간 늘어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지 뭐 하는 거야. 하나만 그런 반응이 나와요. 하나만 한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받은 게 뭐냐.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예. 금메달 5개만 딸 거라며. 목표가 5개인데 벌써 11개. 11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같이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찾아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안세영 선수 경기 찾아보고 정말? 뭐 신유빈 선수 것도 신유빈? 찾아보고 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민주당 그 전당대가 이제 묻혀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변화된 거는 그나마 변화한 건 뭐냐면은 최고위원 순위가 좀 변화했거든요. 이것도 이른바 친명 찐명 영향으로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친명이죠. 예. 원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밀었던 사람들이 다 후반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제 뭐 김어준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이제 음. 찍어준 거죠. 김민석하고 뭐 한준호 얘야. 예.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김민석 오르표가 쫙 멀리. 민영배까지 지금 5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민영배 같은 경우는 저기죠. 예. 호남픽이에요. 광산 어리긴 한데. 호남픽이기 때문에 예. 그거랑 좀 상관없.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준호하고 민영배가 좀 들어왔잖아요. 예. 한준호가 전북이고 민영배가 이제 전남이니까. 예. 이게 이제 그쪽은 아마도 그 지역. 지역 영향을 받았겠죠. 지역의 영향을 좀 받은 거고 사실은 핵심적인 건 바로 뭡니까? 김민석 대 누구예요? 정봉주. 정봉주의 싸움인데 일단 사람들은 뭐예요? 정봉주였거든. 왜? 예. 유튜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보는데 그 정봉주는 사실 이재명이 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야. 예. 그다음에 얘가 사고 뭉치거든요. 온갖 막말. 그 사실 생각해봐요. 휴전선에서 정말 북한이 심어놓은 목함질에 터져가지고 우리 병사가 다쳤는데 그래서 뭐 경품으로 주겠다 그랬네. 목발을 경품으로 예. 이런 사고를 치는 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호남에서 이재명의 그 90% 지지율이 깨져버린 거. 그러니까요. 83%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10몇 %는 안 찍었다는 거죠. 예. 여기서 김두관이 유일하게 호남에서 두 자리 전남에서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표를 했다는 예. 거예요. 내가 항상 두 자릿수 득표하면 그 유의미한 득표다라고 예. 전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호남에서 이런 두 자릿수 득표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남에서 정작 본거지인 호남에서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일정 정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분들이 뭐냐면 대안이 없는 거야. 이재명 아니고 또 누구야?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불안해. 이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이 뭐냐면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이 이제 호남인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권리당원들 뭐 권리 신장한다고 해서 신장한다? 그런 명목으로 그 비중을 높여놨거든요. 예. 그렇죠. 과거부터 비중을 높여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투표율이 그러네요. 더 올라가질 않았어요. 호남에서. 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호남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다. 예. 그걸 갖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호남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호남에서 생각보다 선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피를 받은 것 같아요. 김두관이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처음엔 그랬잖아요. 한마디 했다가 개딸 욕했다가 바로 그냥 뭐가 된 거예요. 수박됐죠. 바로 그냥 수박되더니 그냥 싹 들어갔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 친명 딱 공격하는데 이번에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하나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회까지 딱 안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본 겁니다. 이거 치고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친명 횡재 덕에 당의 지금 최대 계파인 혁신회의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말이 맞거든요. 내가 늘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두관 씨가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은 10월에 2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선거법이고. 공직선거법. 이거 2개 다 대부선거. 유죄받기 힘들어요. 네. 유죄거든요. 일단은 딱 유죄가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은 검찰력을 못 하게 되는 거. 이 판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재판부에서 내린 거예요. 재판부는 검찰 얘기도 들어보고 이재명 말도 들어본 거죠. 변호인 말도 들어봐요. 이거네 빵 하고 때려봤는데 유죄가 딱 나와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체제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연말이 끝나기 전에 또 뭐 판단이 있습니까? 조국 판결이 있어요. 조국도 사실은 이건 2심이란 말이죠. 2심 판결인데 여기서 딱 되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뭐냐면 총선에서 이긴 지금 시스템은 뭐냐? 이재명 조국 시스템이거든요. 양날개. 그런데 이 양날개가 전부 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광주 봐요. 벌써 심상치 않죠 분위기가. 이런데 이걸 딱 판결을 딱 받아들이면 광주 사람들이 이 대선 카드가 될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 순간에 솔직히 말하면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왜 그러냐? 대안이 없어. 저번에는 개딸 한번 욕했다가 개딸 욕한 거 가지고도 금방 사과했잖아요.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딱 개딸도 아니고 온라인 집단도 아니고 혁신회의라는 당내 최대 개파인 더민주혁신회의를 니들 하나회야. 라고 해놓고서 안 물러나고 전두환이야. 안 물러나고 라고 한다는 거면 가겠다. 지금 내가 가서 부딪히는 게 나한테 남는 장사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 배팅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현명하다. 그렇게 나는 거고 민주당의 또 하나 이제 플랜 B가 뭐냐면 김경수거든요. 김경수입니다. 이번에 김경수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8.15 사면 때문에 나오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의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재명 측에서는 예. 요 놈들이 8.15 때 김경수를 사면해 주는 거 아니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지금 가능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사면해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김경수를 갖다 해줬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 막강한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 저 사람들이 자 봐. 이재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후보잖아요. 지금 재판 몇 개 받습니까? 4개 받는 그 사람을 예. 가지고도 저렇게 뭉치는데 그 사법 리스크를 딱 덜어낸 사람이 왔다라고 한다 얼마나 뭉치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윤석열 쪽에서도 국힘의 쪽에서도 사면해 주긴 힘든 이런 예.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하하. 왜냐하면 당이 막 시끄러울 때 지금 계속 유죄가 나와가지고 당내에서도 이거 대선 카드 대선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대안은 없잖아. 대선 뭐 진행 중에 이게 만약에 구속돼 버리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 혼란스러울 때 딱 이러면은 그땐 진짜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그걸 갖다 우려하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거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풀어준다면 그때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였을 때 그때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분간 8.15 이때 사면은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그부터 기사를 읽어봤더니 보통 사면을 할 때는 우리 편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욕만 먹잖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편도 좀 풀어줘야 돼요. 예. 합을 맞춰주거든. 니네들 4명, 우리 4명 이렇게 맞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얘들 넣어주고 너희들은 우리는 얘들 할게. 니들 누구 빼줄까? 그럼 얘 빼줘. 잖아. 근데 재밌는 거 뭐냐? 민주당에서 한 번도 김경수 빼달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의아했다고. 바로 이제 견제한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당대표가 되는 시점에 또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대결구도 만들어질 텐데, 네 교수님. 하나가 남은 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됐어요.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시금석이 뭐겠어요? 최상병이겠죠. 최상병 특검 이거 아직 지금까지는 괜찮거든요. 뭐 정책위 의장 그래. 뭐 네가 대표 됐으니까 뭐 네가 원하는 사람 시키는 건 나쁘지 않지. 뭐 그래. 그다음에 뭐 괜찮아. 저 정도면 뭐 개파색 뚜렷한 생각도 아니고 그냥 박수 딱딱 쳐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의제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뭐냐. 그날 우리가 녹화를 딱 하는데 그때 그 제작진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롬프터에다가 딱 띄웠는데 속보를 딱 띄운 거야. 근데 민주당에서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을 받기로 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받을 줄 아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물어봤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깐 있다가 이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성급하게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배경이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듣고 나서 내가 대답할 사안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딱 바뀌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런 적 없다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3자 특검법 이거는 사실은 받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뭘 봐야 되냐면은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3자 특검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추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그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수사를 갖다 억지로 끌고 갈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마는 또 디테일이 있다고. 그 디테일들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특검 같은 경우에 막 그냥 매일 브리핑하고 막 이랬잖아요. 민주당은 그런 걸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상 규모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사가 다 끝났네. 브리핑 같은 거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 다른 하나 바로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뭐 온갖 걸 다 끼워놓을 겁니다. 그러다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걸어서 털 수 있는 건 다 털어라가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특검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또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설사 민주당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합의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민주당이 정말로 착해져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공약하는 거, 정쟁화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건 진상규명이다. 진상규명. 라는 착한 마음을 먹을 때만 받을 수가 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받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받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얻는 게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물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알아요. 특검을 해봤자 이거 나올 거 없다라는 거. 그다음 기소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일단 특검을 세워가지고 막 수사 속보 막 때리고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계속 망신을 줘서 대통령 예. 지지를 갖다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제3자 특검법에서 그런 독소 조항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물특검이 되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실패를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소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은 바로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갖다 이걸 갖다가 윤리적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잖아요. 또는 불기소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치적인 윤리적 책임마저도 무죄가 돼버려요. 아. 뭐 기소도 못했잖아. 별거 아니네. 예.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예. 안 받자라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버리면 사실 우리가 원하던 방향대로 그 사건이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이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안 받는다면 더 좋은 거죠. 자, 봐라. 이게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우리는 진상규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못한다라고 했던 거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한다 하더라도 예. 그냥 거부권 행사해도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는데 쟤네들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명분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뭘 줘야 돼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특검 그냥 무조건 탄핵 이렇게 간다 이렇게. 탄핵까지 안 가고요. 탄핵을 가도 인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고. 탄핵까지 가게 되면 뭐가 돼? 역풍이 불어요. 아. 근데 쟤네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계속 그 심기 경호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영분이 심기 경호를 하는 거고, 심기 경호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측면에서 대표가 됐으니까 대표한테 맡겨버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계속 거부권만 행사해가지고는 일단은 민주당은 허탈하게 만들 수 있어도 국민들 허탈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어떤 보수 정당이 세상에 해병대랑 척을 집니까? 그다음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아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조차도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을 과연 최상병이라고 하는 이 산을 한동훈 대표는 넘어가야 되고, 용산이라는 산도 넘어가야 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걸 네.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거 무리다. 사실 나올 거 없다라는 거죠. 나올 거 없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야. 털어봤자 결국 불기소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협상 과정 속에서 계속 뭐예요? 협상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무리한 요구들, 예. 독소 조항들을 다 배제하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이 못 받아요. 그럼 한번 가볼 만한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저들은 안 말려드는 게 사과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땡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 안 하는데 김건희 특검 사과 안 하고 버틸 수 있나요? 안 버티지. 2년 지나도록 안 끝났잖아요. 명품백 사과 안 하니까 되든가요? 지금 몇 달 지났는데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이거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한 모든 특검법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중에 그냥 말이 되는 것 정도는 이거라는 거죠. 국민들도 사실 여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건 좀 풀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민주당은 그냥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계의 건의를 받았었든 아니면 자당인 집권 여당의 건의를 받았었든 또 거부권 행사 재의결에 붙여도 최상병 특검 등등도 또 재의결, 부결, 폐기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뭐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는 제가 물어봐도 다른 방송에서 물어봐도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교수님의 해법. 네.
한동훈호가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풀어내면은 지금 보게 되면 비토크라시라 그러죠. 서로 비토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입법 폭주를 해요. 그다음에 강행 무조건 뭐 그렇게 무리한 통과를 시켜버려요. 예. 그럼 당연히 대통령은 뭡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법 폭주, 거부권 남발, 입법 폭주, 거부권 남발. 그럼 결국은 다 뭐가 됩니까? 폐기가 돼 법안이. 예. 폐기가 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거부해서 나라 꼴은 엉망입니다. 계속 이게 그다음 쓰레기통에 들어간 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상임위의 절반에서 지금 법안을 갖다 통과시킨 게 0건이래요. 하하. 근데 그런 사이에 탄핵 시도가 몇 번 있었느냐? 6번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벌리는 게 청문회, 이상한 청문회들 있죠. 아. 무슨 국민청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청문회 막 열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 꼴입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만 다치냐 너도 다친다 뭐 이런 심리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192석 가지고 지금 한 게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통과시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해봤자 다 폐기될 거예요. 법권 행사가 폐기가 될 거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이게 오토마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동 기계 예예. 기계 장치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오토메이션. 오토마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게 뻔하잖아요. 라고 한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딱 보게 되면 뻔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 쓰레기통 다시 꺼내서 입법, 거부권, 쓰레기통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을 안 찾고 계속 그걸 막 반복하는 거예요. 오토마톤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192석 가지고도 지금 한 일이 없다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은 뭐냐. 여당 니들은 뭐 했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왜냐. 결국은 그 집권 여당은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또 여당한테 또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지쳐요. 그다음에 일단 민주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겁니다. 예. 180석 모자란다 그래서 190석을 만들어줬는데 통과된 게 하나도 없네. 참. 그럼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네. 더 강력하게 붙이고 그러면 거부권은 더 신속하게 나와. 이제는 주저도 안 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오토마톤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예.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합의할 수가 있거든요.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얘기를 통해 가지고 타협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아니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내 전략을 바꿔서 민주당 계속 저렇게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민생으로. 끌어내고 네. 그런 식으로 민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체제는 성공할 거라고 네. 저는.